자, 안녕하세요. Aauto 서병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 리스 문의 그리고 장기 렌트 문의가 많은데 오늘은 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리스. 견적을 비교하실 때 가장 고객님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하나 있어요. 리스료예요. 리스료. 예를 들어서 이 차에 리스료가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리스료 금액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그래서 이 리스료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부터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자동차 리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스를 정말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리스료의 산출, 리스료는 어떻게 산출될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실제로 견적을 뽑아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종을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3월 22일이거든요. 현재 가장 핫한 차량이 BMW X5라 X6가 좀 핫하거든요. 왜냐? 할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차종으로 제가 픽스를 해서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견적서부터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료가 선정되는 기준, 일단은 뭐 차량 가격이 있겠죠.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할인입니다. 왜? 딜러사별로, 차량별로, 딜러별로 할인이 다르다 보니까 할인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리스료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초기 비용입니다. 초기 비용은 선납금과 이제 보증금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선납금을 넣게 되면 내가 내야 될 리스료를 한꺼번에 내는 거기 때문에 리스료가 많이 낮아질 거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되돌려 받는 비용이지만 보증금을 많이 넣게 되면 리스료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따라서 선납금 보증금에 따라서 월 리스료는 산출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잔존가치예요. 만기 인수 가격이랑 동일한 말인데요. 내가 계약 종료 후에 이 차를 인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남겨져 있는 거죠. 잔존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리스료는 낮아질 거고요. 잔존가치가 낮으면 리스료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잔존가치, 만기 인수 가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업사원 수수료입니다. 사실 마진이 아예 없이 파는 영업사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진이 아예 없이 판매한다는 회사는 그거는 사기꾼에 가깝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 딜러가 마진을 챙기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게 수수료고요.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이 리스료는 산출이 되는 거고 변경이 되는 거고 차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리스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제 기준인데요. 인수형이 있고요, 반납형이 있습니다. 인수형은 말 그대로 내가 인수할 때 유리한 견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리스료를 납부를 하고 5년 계약을 했어요. 납부를 하고 만기 인수 가격이 있죠. 이거를 다 냈을 때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게 인수 시에 유리한 견적이고요. 반납 조건은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리스료만 보세요. 리스료만 싸게 타다가 내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서 영업사원한테 인수 조건과 반납 조건 두 가지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견적을 보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일단 반납 시에 유리한 견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X5로 세팅을 해놨고요. 40i 7인승 모델입니다. X라인 모델이고요. P1-1 모델이에요.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재고가 지금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옵션이 컴포트 그리고 메리노 가죽이 빠져 있고요. 앞좌석 통풍이 빠져 있어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이제 버네스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은 다행히도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1억 97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그리고 옵션은 없으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할인 보시게 되면 할인은 각 딜러사별로 딜러들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1000만 원 제가 넣어놨는데 1000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900이 되는 데도 있고 많이 되고 적게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차등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리스료는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총 차량가가 이제 9,97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아실 거예요. 차량 금액 곱하기 7% 들어가 있고요. 공채는 이제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고 차량의 CC별에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조금 바뀝니다. 채권 시세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은 공채가 안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은 이제 번호판을 달고 등록하고 대행 수수료, 부동산 등기 치시면은 법무사 수수료 들어가시잖아요. 그 대행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비용이 견적서마다 좀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이제 측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취득 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취득 원가란 뭐냐면 이것도 금융상품이거든요. 내가 대출을 하는 것과 같은 상품이에요.
할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취득 원가가 내가 총 대출을 하는, 취득하는 대출 금액의 원가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가장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리스는 취득록세가 없다,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고, 리스료에 그게 그대로 취득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매달 나눠서 납부를 하는 거죠. 하지만 리스의 장점은 초기 비용이 없이, 현금이나 할부는 내가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그게 여기 취득 원가에 넣어서 분할로 낼 수 있다라는, 초기 비용이 없는 상품으로는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고,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옆에 60개월 기준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리스료는 128만 4,300원, 여기 보이시죠? 리스료는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납 리스료라고 보이시는데, 선납 리스료는 초기 비용에 선납금을 넣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뺐고요. 자동차세,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를 저는 포함을 안 시키고 이제 견적을 많이 내보내는데요. 그 이유는 연초에 한 번에 일시불로 납입하게 되면 10% 정도의 할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비용에 넣어버리면 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세를 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약정주행거리는 뭐 2만, 3만, 4만 뭐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약정주행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잔존가치가 내려가므로 이제 월리스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잔존가치가 49%로 세팅이 되어 있죠. 제가 잔존가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49%에서 10%만 내려보겠습니다. 10% 내리면 리스료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140만원이고요 49% 하면 128만원. 이렇기 때문에 잔존가치랑 꼭 비교를 해서 견적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은 없는 상품이고요. 자, 잔존가치에 따라서 리스료 변동되는 거는 보셨을 거고요. 이제 보증금에 따라서, 선납금에 따라서 이제 리스료 변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에 30% 넣어볼게요. 128만원 리스료가 119만원으로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넣으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납금 같은 경우에는 소멸성 금액이기 때문에 리스료가 많이 내려가요. 2천만원만 선납금 넣어볼게요. 그러면 128만원이 92만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이게 초기 비용에 따른 리스료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견적은 반납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견적입니다. 왜냐면 5년 뒤에 이 중고차 가격이 4,880만원이 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반납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견적이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납했을 때 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 1억 2,591만원이 나와요. 이 계산법은 간단하거든요. 월 비용 128만원 곱하기 60개월 하신 다음에 플러스로 잔존가치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1억 2,591만원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반납 조건인데, 제가 인수시에 유리한 견적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시에 가장 유리한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양식만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기본 차량 가격과 이제 할인 금액 들어가 있고요. 또 동일하게 잡았어요. 단 다른 거는요, 잔존가치가 좀 다르죠. 아까는 49%였는데 여기 잔존가치는 36%, 금액이 많이 내려가요. 그만큼 리스료는 올라가겠죠. 잔존가치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견적을 총 비용을 따져보게 되면 143만원 곱하기 60개월 하고요. 잔존가치 3,589만원 플러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 비용이 1억 2,18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00만원?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차이가 나요. 나중에 인수했을 때는 오히려 리스료를 조금 더 납부하시는 게 더 좋은 견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쉽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 속에서 이제 리스의 금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리스가 금리가 비싸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업체들마다의 이제 수수료?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진을 높게 잡게 되면 금리가 당연히 비싸겠죠. 하지만 뭐 저희를 어필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마진, 진짜 최소한의 마진만 저희는 넣고 판매하는 걸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제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증금이 없는 지금 견적에서의 금리는 4%대 초반. 하지만 여기서 보증금을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금리가 할인된다 그랬죠. 제가 보증금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증금을 30%만 넣어볼게요. 30% 보증금을 넣게 되면요, 금리가 2.6%대 진행이 가능하고요. 보증금을 많이 넣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차량 금액에 다 넣겠다, 그런 거는 이제 금융사에서 받아주진 않고요. 최대로 많이 넣을 수 있는 보증금은 50%예요 50%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50%를 넣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1%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려 금리가
6%예요. 1% 중반 금리. 그러면 할부보다 금리 훨씬 더 저렴하죠. 할부로 진행했을 때 수입차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게 뭐 3%, 4% 얘기하고요. 국산차들도 3, 4%예요. 근데 은행금리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시잖아요. 은행금리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을 넣으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스료가 이제 산출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리스료를 비교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릴 게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남겨주시고, 왜냐면 앞으로 좀 인기 차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이 달에 할인이 좀 많이 되고 좀 경쟁력 있는 차종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 리스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차량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피드백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리스를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를 비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순 리스료만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잔존가치도 비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할인도 비교하셔야 되고, 당연히 견적에 대한 수수료도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올바른 자동차 판매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